여러분, 보험 가입할 때 아무 문제 없이 잘 가입하고 10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는데 보험금을 못 받는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불필요한 건 싹둑, 필요한 것만 딱 알려드리는 보험 디자이너입니다. 여러분, 지금 5년 혹은 10년 이상 보험료 꾸준히 납입 중이신 보험 있으시죠? 아니면 보험 납입이 끝나서 이제는 보장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많은 분들이 보험료만 잘 내면 보장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 후 보험사에 이걸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거나 가입한 금액보다 훨씬 적게 보상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런 손해 절대 안 볼 거고요. 오늘 영상도 정석껏 만들었으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에는 통지 의무란 것이 있습니다. 보험을 한 번이라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알릴 의무나 병력고지 이런 단어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통지 의무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병력고지는 보험을 가입할 때 내 병력에 대해서 필수로 알려야 하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통지 의무란 계약 후 알릴 의무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보험을 가입 후에 피보험자의 위험이 변경된 경우에 보험회사로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는 병력고지, 가입 후에는 통지 의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셨다가 나중에 보험금 청구건이 생겼는데 문제가 생겨서 문의가 오신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입 후에 보험회사에 어떤 것들을 알려야 하는지, 통지 의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지 의무는 직업 변경입니다. 보험 가입 시 필수로 들어가는 것이 직업인데요. 보험을 가입 후에 직업이 변경되었는데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 해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은요,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경되게 됩니다. 손해보험 기준으로는 1등급, 2등급, 3등급 3개의 위험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요. 상해급수 1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 상해급수 3급은 위험한 직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급수별 대표적인 업무 내용은요, 1급의 경우 사무직, 2급은 영업직이나 몸을 사용하는 직업이고요. 3급은 건설업 혹은 운전업 등이 포함됩니다. 무직의 경우에도 3급에 해당이 되고요. 30세 남성 기준 상해 후유장에 1억을 가입했을 때 1급 기준 5,800원 정도, 2급 기준 11,000원 정도, 3급 기준 14,300원 정도입니다. 꽤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보험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업이 변경되는 것을 알리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사무직이어서 1급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중간에 택배기사로 직업이 변경되었는데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직업이 아니라 내가 하는 업무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똑같은 소방관 두 분이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두 분의 직업은 동일하게 소방관이죠. 하지만 하시는 업무에 따라서 직업급수는 달라지게 되고 보험료도 다르게 됩니다. 행정직 업무를 본다면 1급에 해당되고요. 구급 분야에 종사한다면 2급에 해당되고 운전 및 구조대원으로 활동하신다면 3급에 해당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는 위험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병보험금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상해특약을 가입한 경우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상해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 직업 변경을 알려야 하는지 약간의 친절하게 작성되어 있는데요.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을 한 경우, 현재의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되는 경우를 보면 직업이 변경되는 모든 상황에 알려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꼭 보험사에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이 사실을 몰라서 직업 변경을 안 했는데 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직에서 사무직으로 직업을 변경했다면 직업의 급수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은 가입한 금액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직업이 어떤 급수인지 알기 힘들잖아요. 그러니 조금 귀찮으셔도 직업이 변경됐다면 꼭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하셔서 변경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일일이 다 체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꼭 체크하셔야 하는 분들을 제 입장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때 부모님이 보험 가입을 해주셨다면 이 케이스는 무조건 직업이 생겼을 때 설계사에게 연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입 당시에는 학생이었지만 성인이 되면서 새로운 직업이 생겼을 거예요. 여성분들의 경우 1급에 해당하는 사무직도 많지만 백화점이나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2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변경하셔야 되고요. 제 고객님들의 경우 남성분들이 2, 3급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직업급수 변경을 안 해서 보험금 삭감 문의가 들어오시는 대다수의 케이스도 남성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 변경해 주세요. 두 번째는 업무가 바뀐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지만 사무직에서 생산직 혹은 영업직으로 업무가 바뀐 경우에도 꼭 보험사에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기 쉬운데요. 업무가 바뀌었다면 직업급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직장으로 변경하신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무조건 설계사에게 연락하셔서 상해 등급이 변경되었는지 체크하시고 직업 변경을 하셔야 차후 보상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업을 변경하게 되면 급수에 맞게 보험료가 변경되는데요. 상급에서 1급으로 변경이 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면서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에서 일부 환급금이 생겨서 소비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납입했던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니 불만이 생기지 않는데요. 1급에서 상급으로 변경이 될 경우 보험료가 비싸지면서 정상 금액에 추가 납입분이 생깁니다. 아니, 과거에 나는 사무직이었고 지금부터 내가 위험한 일을 하는 건데 과거의 납입분까지 한 번에 돈을 내야 하니 소비자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심지어 가입한 지 10년 혹은 15년이 지난 보험들은 정상 금액이 200만 원, 300만 원씩 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거면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추가 납입을 하지 않고 직업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없냐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추가 납입분이 생겼는데 추가 납입을 하지 않고 직업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추징금이 너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요. 새로 가입하는 것과 추징금을 내는 것을 비교해 보시고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을 납입해도 보험금 못 받을 수 있는 두 번째는 운전 여부 변경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미성년자일 때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일반 승용차를 운전한다고 체크했을 때랑 안 한다고 체크했을 때 보험료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이신 분들은 지금 운전을 안 해도 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언제쯤 면허를 따실 거냐고 여쭤보고 승용차를 운전하신다고 체크하는 게 어떠냐고 여쭤보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운전 안 함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때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보험인데 여기에 상해 후유장애까지 들어있다면 진짜 꼭 변경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 고객님의 사례인데요. 중학교 때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보험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운전 여부 변경을 안 하신 거죠. 그런데 본인이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서 상해유장애를 청구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운전 여부 변경을 안 해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무조건 보상이 안 되는 거냐 질문이 생길 텐데요. 무조건 지급이 안 되진 않아요. 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고라서 이 케이스마다 보상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제 고객님의 케이스는 보상이 안 된 거죠. 애초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 걸 보상 못 받을 확률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꼭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영업용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도 꼭 보험사에 알리셔야 하고요. 해당 경우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절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해 주세요. 10년을 납입해도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세 번째는 주소 변경입니다. 주소 변경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신 경우에 꼭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20년도 4월 이전 가입과 이후 가입의 주의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20년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거주하는 집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이때 이사를 했을 경우 꼭 주소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이사를 하고 등본에도 주소가 변경이 되어 있는데 보험에서는 주소 변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누수사고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 보상 못 받습니다. 그래서 20년도 4월 이전 가입은 우리 집 주소를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20년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 주소 변경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약간이 변경되었는데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보면 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아니면 보장하지 않겠다는 말인데요. 추가 내용을 보면 시비에도 불구하고, 즉 증권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 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집이었던 우리 집을 개조해서 음식점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우리 집의 용도가 달라져서 위험도 증가하게 됐겠죠. 이런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지만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고 주소 변경만 안 했는데 누수사고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 용도의 변경이 없고 위험도도 동일하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20년도 4월부터는 선택사항이 생겼습니다. 바로 내가 거주하는 집을 보상받을 거냐, 임대준 집을 보상받을 거냐인데요. 만약 임대준 집을 보상받으시려면 꼭 주소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한 명의 일배책으로는 무조건 한 채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요, 거주하는 집이 한 채, 임대준 집이 한 채, 총 두 채의 집이 있다면 부부가 모두 일배책을 가입하시고 한 명은 우리 집을 보상받고 한 명은 임대준 집으로 설정하시면 모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 후 관리해야 되는 통지 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후에도 꼭 체크해야 하는 필수 항목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해보험이 있을 경우 직업 변경. 두 번째, 운전 여부와 차량 운행 목적이 변경된 경우. 세 번째,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주소 변경입니다. 보험은 가입하고 끝이 아닙니다. 꾸준히 관리해줘야 되는 내용도 있죠. 그래야 보장도 꼼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손해보는 일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디자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